저는 그래서 11월 사실상 증시의 방향은 어제자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요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금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듯 나올 거라고 보기도 봤어요. 하지만 이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된다는 전망을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기 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야 있겠지만 이제는 악재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닌 더 발전적인 시간이 이제 나올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더 좋아지기 위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크의 급락에 대해서 미증시의 하락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짧은 이슈 하나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기업들의 실적도 맞겠지만 AI에 대한 성장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증시 비테크가 꺾이는 내용을 볼 때 AI의 성장성이 꺾였다는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말인즉슨 증시의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12월 FOMC에 대한 우려가 요즘에 좀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눌릴 때 같이 눌릴 수 있게. 자, 연준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합니다.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공급한다는 뜻이고 현재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연준이 분명히 감지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지금 우려가 끼고 시장이 눌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때 12월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 사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본다고 했는데 지표가 나오네? 또 이제 이런 기사들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시장이 또 우상향할 수 있는 트리거들은 전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편승하기 위한 준비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이번 주 매집주 하나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일정 소화하는 것들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확보한 현금 확실하게 쓸 겁니다. 확실하게 쓸 건데 어떤 종목에 들어갈 건지는 다음 주 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곧바로 매수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떤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건지 준비는 끝났고 우리는 이제 매수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내용 다음 주 초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1월, 12월 매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하게 전망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은 해요. 제가 늘 강조드리듯 우리가 먹은 구간보다 올해 내에 먹을 구간이 더 제한적인 거는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증시 내의 수급이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지.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게 뭐였어요? 이 수급이 뭐 원전도 갔다가 조선도 갔다가 전력도 갔다가 이런 대형 테마로 돌다가 근래 들어서는 코스닥 내에 실적 기대 테마든 어떤 테마든 간에 호재가 있었는데 반도체 때문에 밀렸던 테마들로도 좀 돌아가는 게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인식은 분명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라는 섹터보다 대한민국에 큰 섹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의 수급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래봤자 반도체 혹은 전력 그리고 조방원 이 정도였다면은 좀 더 많은 테마를 두고 확실한 순환매 장세가 이제 확인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테마별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다 깔아두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그래가지고 11월까지는 매집을 할 거다라고 요즘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포트를 만들 방법과 결이 이거예요. 지금. 문어발로 다 걸쳐놔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떤 테마를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의 테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언제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순환매 장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분명해요. 첫 번째, 먹거리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잘못하면 상투 물리기 쉽상이다.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저희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종목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확실한 순환매 장세가 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준비가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준비가 끝나고 어떻게 매수했는지 아실 거니까. 순환매 돌 때 반도체 같은 거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반도체는 뭐 매일 오르기만 해야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상승장의 패턴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증시가 쭉 오르잖아요. 그게 최근에 반도체였고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수는 없어.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상승장으로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 수급이 대장 테마 때문에 잊혀졌던 테마들로 순환매가 돌면서 먹거리는 늘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깔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달의 월봉과 이번 주에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가에 따라 11월 매매 컨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VIP원입니다. 네, 도형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월봉과 주봉이 마무리되는 하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월봉과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제 매매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저는 증시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1월 장세의 방향은 지금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관세 협상 생각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왔다. 그리고 금리 인하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다시 뜯어볼까요? 빅테크 실적 안 나왔다고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AI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었나요? 기업별 개별적인 문제가 많았죠. 전혀 시장의 성장성과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고, 금리, 유동성, 연준은 12월 1일부터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더불어서 연준이 금리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신중론을 펼쳐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매물이 빠진 건데, 이 말인 즉슨 이제 다시 기대감이 반영되기 좋은 시기가 왔다고도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관세협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원래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관세협상이었다면 이제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시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이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료 소멸이든 기대보다 무언가 내용이 안 나와서든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저는 오히려 좋게 봐요. 원래 종목을 지금 현금 확보된 걸로 살 생각이었는데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전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월, 화, 수 증시 좀 눌려도 좋습니다. 오히려 눌려면 더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 그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11월 장세의 방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님, VIP 종목들 횡보 구간에서 자의적으로 비중 추가하면서 끌고 가는 매매는 어떤가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횡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분할 매수 혹은 비중을 태울 때에는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횡보하니까 힘을 더 모으는 것 같네? 현금이 좀 남는데 여기 좀 더 써볼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금을 더 태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표를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관점입니다. 호수님, VIP 매집 종목들은 상황 따라 다르지만 비중을 조금 크게 가져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는 기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저희의 전략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난 이 종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전략표에 대한 1대2 비중의 전략표를 드리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그래도 현금이 쟁여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종목 매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ST팜 수급 들어온다고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키며 매매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